오늘 해볼 이야기는 독자의 소리 2편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브리스를 모시고 있고요. 브리스님. 제 이제 뭐 브리스님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별거 아닌 놈이에요. 예. 그냥 직장인. 오케이. 그냥 직장인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 독자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작가한테 좀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비계곡한테 궁금한 거, 요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 나비계곡한테 궁금한 거. 뭐 요 정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디 뭐 첫 번째 질문 혹시 뭐 있으신가요? 그 1편에서 했던 얘기 중에 조금 이제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나 또 질문을 해보자면은, 댓글에 솔직히 신경을 쓰는지. 소설 쓰면서 안 쓰겠어? 이거는 신경을 하자면은 그 댓글에서 뭐 악플 쓰는 거에 긁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전개하는 데 있어서 뭐 훈수를 두는 그런 댓글이 있다면은 거기에 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아예 싸그리 무시하는지, 약간 그런. 이거는 일단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해볼게. 뭐 다른 작가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예를 들어 전개 훈수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대다수가 좀 독자들이 그걸 바라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그게 베스트야. 베스트 댓글이면 그 전개를 수정한 적이 있긴 해. 그러니까 수정했다기보다 원래는 그 에피가 일찍 끝났어. 에피가 되게 일찍 끝났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중간에 갑자기 늘려 쓴 적이 있거든?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제 악플 같은 경우에는, 악플은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 아프거든? 나는 원래 그랬어.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진짜 되게 아팠어. 특히 내가 레벨업 머신을 노블레스에서 프리미엄으로 바꿀 때가 있었어. 그때 이제 정액제에서 편결로 바꾸는 거잖아. 와, 그때 욕 댓글 진짜 엄청 많이 달리는데, 막 그때 마음이 막 씨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야. 아니, 나 그렇게 내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 처먹은 적이 그때 레벨업 머신 옮길 때랑, 그때 레벨업 머신 때랑, 그 만기풀 중에서도 만기풀 때 이게 그놈의 김치찌개라고 하면서 진짜 욕을 걔 바가지로 얻어 처먹었거든? 이게 당연히 신경 쓰이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거를 한두 마디면은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정도면은 나는 그래도 신경 안 쓰거든? 근데 그게 막 엄청 많아, 개수가. 한 5개, 6개 돼. 그러면은, 이거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 작가들이 대부분 말은 안 하는데, 작가들이 답글은 많이 안 달거든? 답글은 많이 안 다는데, 생각 이상으로 다 댓글을 봐. 거의 다 댓글 봐요. 이게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직업 특성상 진짜, 야, 우리 생각해봐. 네가 커뮤니티 로아 인벤 커뮤니티에 똥글을 싸도 거기서 댓글 알람 오면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와씨 이러면서 댓글 보는데, 우리는 씨발 작품을 내는데 그걸 안 보겠냐? 미친. 이게 내 생업인데. 엄청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불가능해, 안 보는 게. 근데 아까 위에서 너가 그 얘기했던 그 노블레스에서 저 프리미엄 넘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소설 외적으로 욕이 달리는 거잖아. 그렇지. 소설 내적으로 욕 달리는 거는, 이게 옮길 때 달렸던 게 어떤 거냐면은, 네 주제에 편결을 가냐랑, 이게 이 작품이 그 편당 뭐 그 돈을 내고 볼 가치는 없을 듯 뭐 이런 식으로 달렸기 때문에 사실 내외적으로 닦인 거지. 나 이거 좀 많이 아프더라고. 일단은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죠? 쥐어짜야 되는데. 이거는 좀 궁금하다기보다는 평소에 이제 같이 게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글을 쓰기에는 지쳤고, 그렇다고 게임은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적 그런 거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힘들길래 게임도 할 수 있는데 글을 못 쓰겠다는 건지. 아, 글 요거는 쓰는 게 얼마나 힘들면. 아, 이거는요. 이 요시 이거 잠깐 날카로운데. 아, 씨.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 나 오늘 도저히 글은 못 쓰겠는데 하면서 이제 레이더 아, 차고. 오늘은 글은 못 쓰겠는데 하면서 이제 카던을 돌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적이 좀 몇 번 있죠. 종종 네. 있죠. 이제 요런 이 경우에는 변명을 하자면 이게 글은 사실 어떤 상태든 웬만하면 쓸 수는 있어요. 억지로 쓰라고 하면은 그냥 다들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글을 쓰면, 그러니까 노력 대비 리턴이 너무 구려요. 어떤 느낌이 알까? 한 편을 쓰는데 원래 보통 평소 컨디션이면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만에 한 편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나름 괜찮게 재밌는 요소들 넣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때 쓰면은 억지로 쓰거든? 억지로 쓰다 보니까 되게 막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나온 결과물도 사실 안 좋아요. 결과물도 안 좋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작가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는 어지간하면 마감에는 맞추는 편이야. 마감을 어긴 적은 거의 없긴 해. 마감을 거의 어긴 적은 없는데, 여튼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좋을 때를 이 그 잠자는 용처럼 이제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죠. 뭐 변명 잘 들었다고요? 뭐 어쩌라고. 그러면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글을 쓸 때 뭐 신작 준비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뭐 소재나 뭐 플롯을 기본적으로 짜고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미 오늘 이번 편에 뭐를 써야 될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를 구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쓰면서 막 생각을 해내는 건지. 요것도 괜찮은 부분이네요. 이게 보통 이거는 좀 작가들마다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 계시는 이등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짜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저거 플롯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짜고, 뭐 이번 편에 뭐 쓸지 완벽하게 좀 짜고 들어가는 편이고, 저기 여기 요즘 좀 쉬고 계시는 그 로모 씨라고 있거든. 그 로모 씨라고 좀 계시는데 그분도 플롯을 엄청 세세하게 짜고 들어가는 편이거든. 예, 하지만 이제 나비계곡 별로 짜지 않는다. 나는 좀, 그러니까 그건 있어. 그러니까 그 편에 내가 쓸 편에 마지막은 정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끝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일단은 찌르고 보는 거야. 야, 이렇게 마지막에 끝내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다음 화에서 어떻게 수습하지? 그건 내일의 나비계곡이 수습하겠지? 하고 일단은 뭔가 큰 전개를 빵 해. 그리고 내일에 내가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러면서 쓰는 편입니다.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좀 빌드업을 쌓으면서 터트리기보다 굉장히 말초적이게 그냥 그때 화에 막 쓰고 약간 이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쭉 봤을 때는 좀 전개가 엉성한 부분이 좀 있죠.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 사실 저를 제외한 좀 작가들 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좀 막무가내 식으로 쓰는 작가는 사실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대부분 약간 이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글 깎는 노인처럼 저 최고의 플롯을 만들어야 돼 막 이러다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쓰는 부류랑 영원히 업계에서 사라지는 부류. 영원히 사라져 그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있죠. 어느 정도. 그리고 네. 또 갑자기 여기서 내가 이제 갑자기 좀 궁금해진 게 갑자기 궁금한 점.
뭐죠? 그러면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작품을 읽을 때 그 복선이나 이런 반전 같은 걸 많이 신경 쓰나? 아, 이것도 약간 좀 부류를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대놓고 알려주는 복선이나 반전이 있고, 이제 읽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야 밝혀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아는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신경 쓰든 말든 그냥 알게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쭉쭉 읽는 편이고, 머릿속에 뭐 이거 나중에 뭐 어떻게 뭐 복선이나 반전으로 뭐 등장하겠네 라면서 인식을 하면서 읽는데, 그게 사실은 그거를 독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회수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그 반전이나 복선에 그 터뜨리는 게 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재밌게 보는데, 그러니까 복선이나 반전을 신경을 쓰면서 읽는다기보다는 이거를 나중에 복선이나 반전을 회수했을 때 알아차리고 싶어가지고 정독을 하는 편이지. 그러면은 요거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작품 초반에 고유 명사나 이제 그 세계관 내에 고유한 뭔가 명칭이나 이제 룰 같은 것들이 많으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난해한 거는 맞죠. 맞긴 한데, 파이널 판타지 13을 DLC 2개까지 다 깬 입장에서, 그러니까 불편하고 난해한 건 맞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외워가지고 좀 견디려는 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읽진 않아, 소설을. 그것 때문에 안 읽진 않는다. 나는 이게 사실 되게 독자들에게 큰 진입 장벽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 예를 들어 있잖아. 우리가 그 게이트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 있지. 헌터물에서? 그러니까 헌터물에 그런 데서 게이트가 나왔다고 하면 쉽잖아. 근데 갑자기 달의 균열 같은 게 열려가지고 거기서 몹들이 쏟아졌대. 근데 사실 이거 게이트거든? 근데 그냥 명사만 바꾼 거란 말이야. 이 안에 있는 내포된 그 현상들이나 이런 거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경우에는 나는 무조건 그냥 게이트라고 쓰라고 하는 편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 입장에서, 이제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게이트보단 달의 균열 뭐 이런 게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냥 느낌만 봤을 때 어감상. 그치. 그거에 대해서 좀 얻어지는 뭔가 그 차이점이나 그런 게 있나? 그럼 별 신경 안 쓰나? 근데 사실 게이트 이거는 너무 유명한 그거여가지고 아무리 작가가 달의 균열이라고 쓰다 한들 독자는 게이트라고 읽거든, 그거를.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오히려 상관이 없다.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개념 자체가 아예 생소한 거, 뭐 게이트나 이런 거랑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 게이트는 생소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 명사를 뭐를 쓰든 상관이 없는 경우고, 내가 제일 생소했던 게 이제 탐식의 재림이라는 소설에서 낙원이라는 낙원이라는 장소가 나오거든. 여기가 이제 게임 속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존나 생소했던 게, 현실에 있는 인간이 이 티켓을 받아. 이 티켓을 받고 그 티켓을 쓰면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낙원에서 다시 현실로 왔다가 다시 낙원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 티켓을 가지고. 게임 판타지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지. 가상현실 게임 그리고 판타지처럼? 낙원에서 죽으면은 현실로 돌아오는데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영구 뭐 아이디 삭제된 것처럼. 요거가 난 되게 나름 신기한 개념이었거든. 이제 초반에 근데 그거 고유 명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난 미칠 것 같더라고. 근데 고유 명사 자체가 이런 한자, 그러니까 그 낙원이 개념상으로 뭔지는 알잖아, 사람들이. 그 낙원이 뭔지를 알고 그게 낙원이 이 게임 같은 데다 라고 인식을 하면은 상관없는데, 그 만들어낸 말 있잖아, 고유 명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에르포스 뭔지 모름, 그냥 뭔지 모름.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는데 아까 파판 13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펄스의 펄시 이거 뭔 말인지 알아, 씨발? 이거를 이해해야 파판 13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문제라는 거야.
고유 명사는. 내가 말한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게 그 완전 고유 명사를 쓰는 이제 작가들이 요즘엔 많이 없어졌거든. 예전엔 근데 있었어. 이게 그 약간 작가들 그 스스로 뽕 느낀다고. 그러니까 세계관 창조 그런 느낌. 세계관 창조 약간 뽕 한다고 왜 걘 별의 별지랄 같은 거 막 다 하면서 이제 이상한 말들 막 다 집어쳐놓고 그랬다가 이게 딱 펄시 같은 느낌인데 보면서 뭔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 이런 거가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된다고 나는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 정도 급 아니면은 크게 상관없다는. 크게 상관은 없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각자 하나씩만 더 하고 갑시다. 아까 생각났는데 당신이 물어봐서 까먹었어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나도 잠시만요. 지금 잠깐 까먹었거든. 기다려봐. 나에게 시간을 줘봐. 아니 지금 빨리 야 사운드 채워야 돼. 우리 씨발 나 편집을 안 한단 말이야. 씨. 좋아요. 그러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한번 너무 궁금하다. 왜 웹소설을 읽어요?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뭔가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넷플릭스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가 돈이 더 적게 들거든요. 웹소설 예를 들어 편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편에 뭐 300화 400화 넘는 작품보다 넷플릭스나 애니메이션이나 요런 쪽을 보는 거는 유튜브는 애초에 무료고 이런 걸 보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훨씬 더 이제 현란하고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굳이 더 비싼 돈을 내면서 웹소설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웹소설, 제가 처음 이제 웹소설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가볍게 그냥 뭐 웹소설 그냥 좀 볼까? 그냥 뭐 처음에는 진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는 지금 굳이 그러니까 뭐 다른 영상 네가 얘기했듯이 뭐 유튜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웹소설을 보냐 하면은 이걸 조금 멋있게 말하면은 영상 매체와 이 활자로 보는 것과 이게 그 내가 뭐 여가 시간이든 뭐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의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 일단 느껴지는 즐거움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서 뭐 드라마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게임 영상 보든지 뭐 할 때 영상에서는 뭐 그 사운드도 있고 뭐 화려한 이펙트도 있고 그런 재미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한편 소설 볼 때는 이 흔히 말하는 상상력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활자를 읽으면서 내가 상상을 하는 그게 조금 다른 재미가 있지. 그러면은 사실 좀 요거는 궁금한 게 이게 웹소설에서 흔히 독자들이 또 되게 좀 약간 일단 사이다물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양판소라고 우리들이 흔히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양판소가 여러분들이 욕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잘 나가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양판소 하면 다들 막 기겁하면서 막 학을 떼는 거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잘 팔리는 장르 중 하나가 양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양산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엄청난 깊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스토리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독특한 캐릭터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게 있어요. 그냥 약간 대리만족을 주는 약간 되게 말초적인 대리만족을 주는 게 있거든. 근데 만약에 네가 독자 입장에서는 막 엄청 뛰어난 작품을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냥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그 야동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것처럼 뭔가 되게 그냥 순전한 즐거움, 흔히 말하는 뽕빨물을 찾아보는 심리가 있을까요?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킬링 타임. 흔히 말하는 킬링 타임. 그러니까 킬링 타임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니 작품성 좋고 몰입감 뛰어나고 이런 거는 읽는 거랑 그런 그냥 슥슥 넘기면서 보는 글을 읽는 거랑 피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피로도. 몰입도와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그런 소설들은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 예를 들어보자면은 약간 취향 면에서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게임에 비유를 하면은 우리 막 그 라스트 오브 어스 1이나 아니면 그런 뭐 갓 오브 같은 이런 명작 게임들, 흔히 막 게임돌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갓게임들, 그런 거를 당연히 우리는 높이 쳐주지만 이 리니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 누군가는 리니지를 한다. 누군가는 리니지를 하고 매출만 따지면 리니지가 더 높을 거란 말이지. 근데 리니지는 절대 가벼운 게임이 아니긴 하잖아. 그러니까 취향적인 면에서 취향적인 면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뭐 스토리나 몰입감 이런 거를 높게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런 가벼운 거를 좋아하는, 뭐 리니지를 예를 들자면 자동사냥 게임이라고 하자. 리니지 말고 자동사냥 RPG 그런 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근데 접근성 자체는 자동사냥 RPG가 훨씬 낮고 돈 쓰는 감각도 쉬울 거란 말이지. 가차가 곁들여 있고 하다 보면은.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웹소설이랑 비교하자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취향 차이도 있는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매출은 더 큰 거 아닐까. 근데 요거는 좀 좋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 몰입감이 좀 쩌는 소설. 예를 들어 이제 피아조아 작가의 시달소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이런 걸 읽으면 피로하다고 느끼나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조금 다른데, 이 피아조아 작가님의 시달소 같은 경우는 피로도는 높진 않은데 몰입감이 엄청 센 거고. 근데 이게 피로도라는 말이 되게 좀 애매한 개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몰입해서 보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리고 한참 몰입했기 때문에 내 집중력을 쓰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로해지는 거지. 소설이 피로도가 높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집중을 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그러니까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볼 때 솔직히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설이 중간에 끊었다가 읽기 편하나요?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건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소설을 워낙 빨리 읽다 보니까 또 소설을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읽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앞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벼운 소설 같은 경우는 앞 내용 몰라도 상관없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그냥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스토리가 좀 쩔고 몰입도가 필요한 그런 소설은 이 연속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까먹으면은 뒷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요거 근데 되게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질문 하나 더 받으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지금 영상 시간이 23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네. 너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번 이 독자의 소리 반응이 좀 괜찮으면은 다음에 다른 독자들을 모아오거나 아니면 작가의 소리로 이번에 편해해서 저기 채팅창에서 떠도는 작가 몇 마리 잡아와가지고 한번 방송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좀 영상 길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